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 오늘의 말 함께할 TBS PD와 기자입니다. 먼저 진격의 들이대 직진 PD TBS 라디오 제작본부의 오인환 PD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인환입니다. 네, 이어서 곽네이처 라라라라라가 좀 늦게 나오네요, 그죠? 네. 자, TBS 보도본부의 곽자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곽자연입니다. 자연스럽게 인사 좋고요. 네. 자, 조금 전에 한 청취자께서 이제 이 목요일 날하는 오늘의 말말말을 청취자분들도 기억을 하고 계신 것 같아.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쇼미더뉴스 오늘의 말말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죠? 감사한데요, 문자. 기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두 분 책임 갖고 계속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자,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뉴스의 맥을 짚어드립니다. 진격의 들이대 직진 PD OPD 곽네이처 곽자연 기자가 한 줄을 달군 말로 핫 이슈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부터 좀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어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교 학점제 시행과 킬러 문항 배제 등이 담긴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번 주 화제의 키워드였던 수능 시험에서의 킬러 문항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관련해서 5글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두 분 추첨해서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요. 중간에 소개도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그럼 첫 번째 오늘의 말 곽네이처 곽 기자 뭡니까? 뒤늦은 장마 전국 동시에 시작된다. 언제입니까? 시작이? 이번 주 일요일인 25일쯤 전국에서 시작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일요일에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장맛비가 시작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저기압이 서해상을 통과하면서 25일이 될 수도 있고 26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중부지방에서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도를 기준으로 하면 평년보다는 한 일주일 정도 늦은 거고요. 남부지방은 이틀 정도 늦은 건데 평년 장마 시작일은 제주도의 경우 6월 19일, 남부는 23일, 중부는 25일이었습니다. 네. 근데 어제도 뭐 장마처럼 비가 내리던데 네, 장마 그쵸. 어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그건 아니고요. 어제랑 그제 전국적으로 내린 비는 저기압에 의한 비였습니다. 또 오늘도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는데 이것도 네. 장마는 아니고 소나기거든요. 아직까지 장마철에 대한 구체적인 뭐 강수량이라든지 강수 집중구역은 모델마다 조금 변동성이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일요일에는 제주도와 남부, 또 일요일에서 월요일까지는 중부, 다시 월요일에서 화요일에는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꽤 많은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구체적인 사항은 이번 주말에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최신 기상 정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딱 보면 장마인지 소나기인지 아는 거야? 예? 이게 이제 정체 전선이 쫙 올라와 줘야 우리나라의 장마가 시작됐다. 그러면 휴대폰으로 통화합니까? 이거 장마냐 소나기냐? 오고 있니? 어디까지 오고 있니? 언제 오니? 네. 네, 이렇게 대화가 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곽자연 기자입니다, 역시. 네. 근데 장마가 왜 이렇게 늦어요? 최근에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좀 폭염특보가 내릴 정도로 굉장히 더웠잖아요. 근데 높은 하늘에서는 한 5km 상공에서 보면 찬 공기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계속 만나서 충돌하면서 비가 이제 요란하게 내렸던 거고 이 상황을 반대로 놓고 보면 이 차고 건조한 기압 때문에 이제 장마 전선이 올라오지 못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올 때는 이 찬 공기가 빠져나가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올라오면서 다량의 수증기와 더운 공기가 함께 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상공에 아직 찬 기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사라져야지 장마가 시작이 그렇죠. 되는데. 네, 걔네가 버티고 있으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올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예. 자, 이 전국에 동시에 장맛비 시작한다니까 더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즘에 비가 워낙 짧은 시간에 강하게 오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해야겠는데요. 특히 농경지,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좀 대비하셔야겠고요. 계곡이랑 하천은 갑자기 또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고 하수도나 우수관, 배수구 미리 좀 정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주변 저지대에 사는 이웃들 한 번씩 좀 안부 돌아봐야겠고요. 전국에 동시에 장마가 이번에 올해
이제 선언이 됐잖아요. 근데 뭐 이게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21년 7월 2일에도 정체전선이 전국에 비를 뿌리면서 동시에 장마가 선언이 됐었고요. 2014년에도 남부와 충청권에 걸쳐서 이제 비가 오면서 중부와 남부에 동시에 장마가 선언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계곡에서 이제 특히 주의해야 된다. 저도 옛날 젊었을 때 한번 계곡에서 친구들하고 텐트 치고 자다가 비가 오는데 한밤중에 순식간에 불어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왜 그런가 가만히 봤더니 곳곳에서 그냥 계곡을 타고 산 비탈이 타서 쫙 물이 네. 내려오니까 계곡의 물이 순간적으로 올라와요. 네.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자료화면에 이제 루프 타고 이제 그러니까요. 이렇게 구조되는 장면들 예. 많잖아요.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오늘의 말입니다. 진격의 들이대 직진 PD, OPD 두 번째 들이대는 말 뭡니까? 교육의 영린을 건드렸답니다. 예, 이번 주 뭐 가장 큰 빅 이슈인데 오늘로 이제 147일 남았어요. 대입 맞습니다. 수능 시험과 관련한 이야기인데 이번 논란 파급력이 상당합니다. 자,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 논란이 이슈가 됐을 때가 한 150일 정도 남았을 때거든요. 저희가 그 2021년까지 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원장을 맡았던 성기선님 한번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 이슈 보면서 저희가 어쨌든 학생 신분으로는 이 최종 관문이잖아요. 수능이 얼마나 좀 그 의미가 큰지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시험 출제하는 곳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자, 조금 이따 그러면은 송기선 전 원장 얘기 좀 들어보고. 네. 자,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는데 수능 시험에 암살자가 있었다. 킬러. 네, 깜짝 놀랐습니다. 두 분은 알아요? 킬러 문항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은 다 쓰는 용어인가요?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래 한 20년이 넘었으니까 사실 킬러 문항이라는 거 처음 들었고요. 곽자연 기자는 저도 처음 들었는데 일단 뭐 그냥 딱 느낌이 느낌은 어려운 이거는 거다. 이거겠다. 예, 이런 건데. 네, 그렇겠죠. 뭐 우리말로는 이제 초고난도 문항이라는 건데. 자, 어떻게 이런 문제 한번 풀어봤어요? 제가 사실 이제 대학교 때 아이들을 좀 가르쳤었거든요. 알바로. 네, 예. 알바는 아니고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좀 어려운 청소년들 검정고시라든지 대입을 위해서 제가 좀 공부를 가르쳤었는데 사실 그때 봉사 제가 활동을 했구나. 네. 브레인이에요, 브레인. 네, 그래 가르쳤었는데 사실 이 개념 자체가 나오질 않습니다. 현행 교육 과정에서는 이거는 이제 뭐 국가고시라든지 경제학 개론을 풀어야지만 나오는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국어 문제에서 나왔다는 게 더 황당한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 사교육에서는 이런 점을 악용해 가지고 이제 사업들을 하시고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이른바 그 비문학 국어 출제 분야인데 네. 그 킬러 문항이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뭐 있었어요? BIS라든지 경제 자본 비율 같은 거는 최근에 제가 노무사 준비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거기서 경제학 개론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 농사 준비했다고요? 노무사라고 노동 쪽에 관심이 노무사. 많아서. 미안합니다. 네, 노무사. 네. 거기에 나오는 개념이 이제 나온 거예요. 고3 때 황당하겠죠. 수험생 입장에서는.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BIS 이런 거 바젤 협약 뭐 이런 개념들은 어렵죠. 바젤 협약이 뭐예요, 근데?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잖아요. 지금. 몰라요? 곽자연 기자도 몰라요? 저 네, 많이 들어봤죠. 그 김현우 PD 좀 찾아줘. 참 창피하다. 야. 네. 자, 이번 사안 발단이 뭐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에 그 대통령실에서 이 부총리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이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라고 지시했다고 이주호 교육부 총리가 브리핑에서 전했었는데요. 그랬죠.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그 당정이 이에 대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우리 공교육 현실, 그러니까 수능을 중심으로 한 우리 공교육과 사교육의 관계를 짚고 여기에 대해서 이거 해결 방안을 제시한 건데 이걸 지금 난이도 문제로 몰고 가고 난이도 조정에 공교육 과정 내에서 수능 변별력을 갖추라고 하면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건 대형 입시학원 사교육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입시학원이나 사교육업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발언이었다. 이런 해명입니다. 네. 민주당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결국 뭐 이제 최악의 교육 참사라면서 강경한 입장인데요. 박강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대입 수능이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피가 마르는 심정입니다. 올해 수능이 과연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을지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최악의 교육 참사라고 불릴만 합니다.
대통령이 수험생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네, 박강원 원내대표 얘기 들어봤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사교육 시장에서 한 7년 정도 일했던 관계자하고 인터뷰를 잠깐 해봤었거든요. 예. 좀 목소리 노출을 꺼려해서 내용만 제가 듣고 왔는데 사실 이 분야에서도 좀 부작용을 킬러 문장에 대해서 상당히 부작용을 우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를 해서 이게 맞춰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지난번에 그 수능 만점자 같은 경우에도 이 킬러 문장 하나 풀려고 30분을 썼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기본 취지에서는 좀 공감을 한다. 하지만 자신들이 좀 잘못했다는 점은 인정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거고, 근데 네. 민주당에서도 관련해서 공감하는 거는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재명 그 대선 후보 당시에 그 교육 정책들을 좀 꼼꼼히 살펴봤거든요. 예. 근데 이 대목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수능 시험에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없애겠습니다. 수능 문항을 고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할 수 있도록 출제와 검토 과정에 교사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대학생이 수능 문항 검토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이제 그 대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참여해가지고 이 공약을 발표를 한 거거든요. 네. 근데 학생의 입으로 그 한국 외대 총학생회장이었는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민주당 역시 어쨌든 이 킬러 문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다.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줘보세요. 이 학생 이야기를. 학생이 이야기한 네. 것은 어쨌든 고난이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배제해야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랬군요. 네. 자, 그러면 사안에는 공감을 하지만 결국 시기와 방법에서 혼란이 오는 것은 맞는 것 같다는 건데 요 네.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다고요? 네, 아까 그 성기선 전 원장 10대 원장인데요. 그 교육은 정치 영역이 엄연히 아니라면서 어쨌든 시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다. 킬러 문항을 배제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시기가 지금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150일 남은 상황에서. 네, 맞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니 뭐 교육의 네. 영변을 건드린 거죠. 지금 네. 수능 5개월 전이면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축적돼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원래 수능 준비를 위해서 굉장히 엄밀하게 준비할 시간인데 여기에서 아마 원래 수능은 대단히 출제가 어렵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네. 아마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또 교사들도 모두 다 지금 당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고등교육법에 수능에 관련된 입시에 관련된 건 4년 전부터 준비해서 예고를 하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이런 법령에 따라서 난이도 조절을 미리 예고를 하고 네. 그렇게 가야 되는데 네. 그것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교육의 영역이고 네. 교육에서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던 것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어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가고 네. 향후 초고난도 문항을 점차 줄여나가서 난이도를 조정하겠다. 이런 정도로 사실은 타협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네, 성전 원장님도 그러네요. 취지에는 동감을 하는데 네. 보니까 뭐 4년 전에 이거를 예고를 해줘야 되게 맞습니다. 법에 돼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뭐 150일 앞두고서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네. 학부모들이나 수험생들이 모두 당황할 것이고 그 실제로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도 네. 지역구가 지금 분당이잖아요. 맞습니다. 분당의 어머니들도 상당히 당황한다고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이야기를 기사로 좀 나왔는데 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도 이제 공공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민간의 영역에서의 그 발빠른 대처가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 그 종로 뭐 입시학원이라든지 여러 입시학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벌써 이제 킬러 문항은 아니다 하면서 중킬러 문항이 이제 대세를 이룰 거라고 하면서 벌써 홈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중킬러 있고요. 문항. 거기에다가 그 이미 지금 언론 이 보도에 예의주시하는 기사들을 다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뭐 설명회를 열 정도로 좀 민첩하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킬러 문항을 없애자는 정부의 취지는 그거 아닙니까? 사교육을 좀 없애봐야 된다. 네. 그런 취지인데 벌써 풍선효과가 나오는 거네요.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킬러 문항 전문 암살가가 안 오면은 준 전문가가 나온다. 중간 암살자를 보내겠다는 얘기인데 네. 그거에 대비한 학습을 우리 학원에 와서 해라. 예. 이렇게 또 되는 거 아니에요? 벌써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 브리핑까지 다 보고 있고 예. 이제 뭐 결국 어제 이주호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고 진화에 나섰거든요. 한번 그 관련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공정한 수능은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이 아니라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문제는 배제하면서 적정 난이도로 시험의 변별도는 갖춘 수능입니다. 학원에 가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혀야만 하는 소위 킬러 문항은 배제하면서도 성실히 노력한 학생들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정한 수능과 관련된 내용은 이번 달 중으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하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의 부조리에 대하여 2주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교육부 장관 얘기를 들었고요. 자, 앞으로 또 어떻게 돼가는지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자고요. 네. 그리고 김현일 PD가 두 분 모른다는 바젤 협약 있잖아요. 네. 이거래요. 지구 환경 보호의 일환으로 유해 폐기물의 국가 간 교육을 규제하는 내용의 국제 협약. 네. 스위스 바젤에서 1989년 3월에 채택했다. 네, 맞습니다. 또 기억나요? 맞고요. 또 그 3단계로 협약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게 좀 어려운 개념이네요. 됐어, 거기까지 합시다. 네. 정치자께서 곽자연 기자님 멋지심. 또 장맛비 적당히 오라고 연락 좀 해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예? 아 그러니까요. 이번에 주로 저 진짜 곽네이처 적당히 기자한테만 와야 문자가 오네. 직진 들이대 PD, OPD한테 문자가 별로 안 와. 빨리 예? 보내주십시오. 자, 그리고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 드린 거 있었죠. 수능 시험에서 킬러 문항에 대한 청취자분들의 5글자 고견입니다. 나도 못 풀어. 건들지 마요. 말보다 실천. 혼란만 준다. 무엇이 중원디. 그리고 5글자는 아니지만요. 킬러 문항이 변별력을 키우고 수능 난이도를 줘서 실력파 수험생을 가려낸다던데 대학 교수도 못 푸는 문제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곽네이처 곽 기자 세 번째 말 뭡니까? 해수욕장에서 이한류 조심하자. 이한류. 네. 예, 알듯 말듯. 예, 킬러 문항 같아요. 이한류. 네, 이한류는 해안에서 발생하는 파도인데 이제 이 파도가 다시 먼 바다로 흘러가는 겁니다. 좁고 빠른 흐름으로 육지에서는 빌딩풍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되는데요. 이게 한자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떠날 이자에다가 떠날 이에 해안가 안자 같은데. 저기 해안에서 언덕 떠난다. 안자. 언덕 네, 안자. 언덕 안자. 네. 그래서 해안에서 먼 바다로 빠르게 빨려나가는 일명 역파도라고 불리는데요. 이제 이번 달부터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이 부분 개장했고 다음 달에 전국의 해수욕장이 전면적으로 이제 개장을 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해수욕을 즐기려는 피서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해운대 해수욕장 다녀왔거든요. 근데 평일에도 5만 명 정도 이상 찾고 있었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을 갔다 왔다고요? 네. 부산? 네, 이한류 취재하러 제가 취재하러 지금 갔다 하고 온 거예요, 있는데. 그러니까? 네. 오. 이한류 잘 봤어요, 그래서? 이한류는 못 봤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한류가 굉장히 기준도 모호하고 사람의 육안으로 지금 좀 관측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왔어도 저게 이한류인지 뭐 크게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느 부분에서 왔는지 사실은 되게 관측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포항이랑 제주에서 벌써 이한류로 인한 사고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물에 떠 있다가 나도 모르게 확 휩쓸리는 그런 사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하거든요. 순식간에 해안에서 뭐 200~300m가 훅 이렇게 멀어지는데 순식간에 일어나고 내가 물놀이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지 하는 순간 이제 저쪽으로 떠밀려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놀이를 하는 도중에이나 아니면 밖에 있어도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조대원들의 지시에 잘 따라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한류는 이제 공포의 역파도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즐길 수 있으면 또 즐길 수 있지만 이게 사망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네. 굉장히 큰 문제인데. 하여튼 저 곽자연 기자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 네. 자연을 우습게 알면은 맞습니다. 큰 거 다칩니다. 네, 그래서 이 이한류도 자연을 거스르지 말고 뒤쪽에 이제 대처 방법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근데 수영 잘하는 사람한테도 위험하다며. 그렇죠.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해운대 민간 수상구조대 만나봤거든요. 예. 구조대장 서민정 대장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본인이 수영을 잘 한다고 자신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수영을 해도 육지로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차분히 45도로 이동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당황하다 보니까 힘을 들여서 수영을 하다 보니까 힘이 빠지고
난 그게 육지가 자꾸 멀어지니까 가업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고가 일어났다. 네, 수영을 잘한다 그래도 안전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고. 두 분 저 친구라는 영화 본 적 있어요? 네, 친구 봤습니다. 봤어요? 네. 거기에 보면은 그 어릴 때 그 친구들이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그런 내기하잖아. 맞죠. 조련이 수영을 잘하냐, 거북이가 잘하냐. 제 별명인데요, 조우련. 예, 보면 여보세요. 네. 자, 진짜 수영 잘해요? 네, 수영 좀 합니다. 김현우 PD가 그러는데 자격증까지 있어요? 네, 무슨 자격증이요? 제가 물에 워낙 관심이 많아서 뭐 스킨스쿠버, 뭐 보트 자격증, 뭐 웬만한 거 다 가지고 있어요. 와. 그래요? 네, 네. 이한류 그럼 만나본 적 있으세요? 네? 이한류. 아니요, 만나본 적 없는데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자, 이런 문자를 OPD가 더 멋져요. 이런 문자 왔어. 딱 한 분한테 문자 왔네. 곽자연 기자는 10개가 왔는데. 친구가 보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직진 PD, OPD 마지막 말 뭡니까? MBTI가 뜨고 있다. MBTI. 네. 예. MBTI 뭐 이렇게 사람 심성 체크하고 그러는 거죠, 이거? 근데 MBTI가 이제 심리학자인 마이어스하고 브릭스가 이제 심리 유형을 좀 16가지로 나눠가지고 만든 그 결과거든요. 저는 MBTI 처음에 해보셨어요? 봤을 때는 산악자전거 약자인 줄 알았어. 네. 예? 해보셨나요? 검사는 해보셨나요? 안 해봤죠. 안 해보셨나요?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미안해요. 미리 들여서 좀 네. 해볼 걸 그랬어요. 안 하실 것 같아가지고 안 드렸죠. 자,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그래서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최근에는 이제 뭐 네이버 뭐 이렇게 정보 제공들 프로필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제 MBTI를 적는 난이 생길 정도로 상당히 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MBTI를.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저희가 뭐 혈액형, 뭐 A형, B형 뭐 이런 논란이 있듯이 예. 사실 어쨌든 좀 재미로 즐기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한 번씩 한번 해보시고 또 한번 장점도 비교해보시고 이런 용도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실제 성격과 다르게도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계속 검사할 때마다 또 변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사람 컨디션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응답을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 이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사람들한테 이게 인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성격에 따라서 이제 뭐 캐릭터도 만들어내고 요즘에 이게 오픈 대화창도 열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재밌는 소재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인사가 MBTI 뭐예요?라고 그래요? 네. 많이 뭔데요? 그래서 저는 ESFJ. 그렇게 하면 알아들어요? 저는 이게 사실 한번 이렇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딱딱딱딱 얘기하면 잘 아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좀 그 깜짝 형이 놀랐어요. 있어요. 저 같으시네요. ESFJ? 네, 사교적이면서도 좀 이렇게 네. 다만 외교적인 이런 네. 느낌. 그럼 사람 혈액형처럼 뭐 A형은 뭐 쾌활하다 이런 것처럼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MBTI가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다? 네, A형은 맞습니다. 좀 I랑 비슷한 네. 내향형 뭐 이렇게 그래요? 좀 해석이 근데 되긴 하죠. 우리가 꼭 알고 살아야 돼요? 알면 조금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고 네. 요즘에 MZ 세대들은 이거 다 알아요. 네. 소개팅의 첫 네. 질문이랍니다. MZ세가 안다 그러니까 저도 공부는 하긴 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도 수능 시험에서의 킬러 문항에 대해서 5글자로 네. 한 줄 평 해보자고요. 자, 들이대 OPD 먼저 해주세요. 시작. 3, 2, 1. 찍어도 맞아. 찍어도 맞아? 준킬러 문항 찍어도 맞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거기가 저 사지선다, 뭐 오지선다 그거라면서요? 네, 뭐 결국에는 찍는 거니까요. 저 맞았어요. 같았으면 그쵸, 찍었다. 그쵸. 자, 곽자연 기자 한 줄 평해주세요. 3, 2, 1. 더욱더 집중.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외부의 환경에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네. 무슨 더욱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더욱더 이제 나만의 페이스로 집중을 해야 맞습니다. 성공을 할 수 알았습니다. 있다라는 예. 말씀드리면서 예. 자, 청취자 여러분 문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추첨했습니다. 3718 8245 두 분께 작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OPD 곽자연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입니다. 하하의 부산 바캉스. 박내희철 기자가 부산 갔다 왔다고
김현우 PD가 부러워서 이 노래 틀었대. 아, 감사합니다. 김현우 PD가 또 고향이 부산이잖아. 아, 정말요? 근데 자기는 못 갔는데 곽재현 기자 갔다 왔더라고. 네, 아주 좋았습니다. 이한류 예측 정보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꼭 미리 확인하고 해수욕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Let's go. Everybody come to 해운대. Everybody come to 광안리. Everybody come to 동백섬. 무사바. Everybody come to 남포동. Everybody come to 자갈치. Oh, we rockin' with the 아가씨. Oh, we rock, rock. 무사바. 해낼 때 별이 보이지 않을 때 해줄 것은 없지만 아직도 끙끙대며 걱정하는 그대 이 노래를 불러요. 쓸데없는 생각들은 하지마. 우리는 서로에게 말지마. 가끔씩 다른 여자 눈길이 가도 내 마음은 항상 너니까. Riff or wrong, right that drum. 절대 후회 없는 girl. 그대가 원하는 것이면 뭐든지 해줄게 오늘 밤. Let's go. Everybody come to 해운대. Everybody come to 광안리. Everybody come to 동백섬. 무사바. Everybody come to 남포동. Everybody come to 자갈치. Oh, we rockin' with the 아가씨. Oh, we rock. 무사바. TV 저는 서울 안심 앱을 켜고 집에 가야 안심이 되는 편입니다. 위급한 상황일 땐 휴대폰을 흔들어주면 자동으로 신고돼서 경찰이 출동하고, 서울 안심 앱을 켜고 택시를 타면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택시 번호와 위치가 문자로 전송됩니다. 혼자 집에 걸어가는 게 무섭다면 귀가 동행 서비스 안심귀가 스카우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심 귀갓길엔 서울 안심이 앱이 딱입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서울 안심이를 검색하세요. 이 캠페인은 동행 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TBS 기상정보입니다. 우리 이웃의 건강관리자 서울시 약사회 협찬 TBS 기상정보입니다. 오늘은 서울과 경기 내륙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고 경기 동부에서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과 토요일엔 전국에 구름만 많은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덥겠습니다. 일요일엔 제주도와 경남, 전남에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장맛비가 시작되겠고,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덥고 습한 공기가 들어오면서 많은 비가 예상되니 피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5.9도입니다. 우리 이웃의 건강관리자 서울시 약사회 협찬이었습니다. FM 95.1MHz